요즘 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죠. 2008년 금융위기부터 팬데믹 그리고 전쟁까지 정말 큼지막한 이슈들이 유럽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그 타격이 심해서 아직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열정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래의 성장세로 회복하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1인당 GDP는 아직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한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했던 평균 소득조차 이제 따라잡기도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무려 52%가 매월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경제가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디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스페인의 엄청난 실업률 문제입니다. 2013년도 스페인의 실업률은 무려 26%였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유럽연합 전체 평균과 비교해보았을 때 아직 무척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보신 그래프에서처럼 2008년 벌어진 금융위기가 현재 스페인 높은 실업률의 그 시작 지점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사실 스페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쉬운 대출 조건과 주택 붐이 만나면서 주택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건설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겁니다. 주택 붐을 타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 스페인의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스페인의 건설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스페인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존하던 주택 시장이 무너지면서 스페인 경제는 빠른 속도로 침체되어 갔고요. 이 과정에서 건설 분야에서 일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건설 부문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의 수만 해도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였죠. 영상의 그래프만 봐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요. 2008년을 기점으로 스페인의 건설 부분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2008년 금융위기는 스페인의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스페인의 경제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부각되던 실업률 문제는 현재 스페인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로 직결되며 스페인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스페인 노동시장의 비유연성 문제입니다. 스페인 노동시장은 고용주에게 유독 가혹하기로 유명하죠. 특히 높은 고용비용과 해고비용은 스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해요. 스페인의 총 고용비용은 연간 약 9만 9천 유로로 이는 잘 산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무려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스페인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3유로로 55유로인 노르웨이나 40유로인 프랑스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노동비용이 높지 않은 스페인이 높은 고용비용을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사회보장 비용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스페인의 사회보장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총 급여의 무려 28.3%를 사회보장세로 내야 하는데요. 이 중 4.7%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무려 23.6%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실업기금 총 7% 중 5.5%, 교육훈련 비용 0.7% 중 0.6% 등 스페인의 고용주는 사회보장세가 무서워서 정직원 하나 고용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일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에서 해고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해고 비용 또한 높은 편이거든요. 그도 그럴 만한 게 고용주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로 해고할 경우라 할지라도 직원은 근속년 수당 약 21분의 급여를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 해고가 부당 해고로 판명된 경우 고용주는 최대 33일분의 급여를 근속년 수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 규정으로 인해 현재 스페인의 해고 비용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죠. 전문가들은 앞서 살펴본 높은 고용 비용과 해고 비용이 스페인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만들었고, 이는 스페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스페인은 기업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조정하기 어렵고요. 필요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하여 인력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인의 노동시장과 임금시장은
크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이 왔을 때 기업들이 비용과 인력을 조정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이는 빠른 혁신과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스페인 경제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높은 임시고용 비율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원 해고를 유연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을 뽑는 일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고용주들의 정규직 고용을 무척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까다로운 법과 비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임시고용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특히 현재 스페인에 넘어온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비EU 국가에서 태어난 이들 중 임시고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거든요. 그 비율만 해도 자그마치 27%로 유럽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즉 이민자들 3명 중 1명은 임시직이라는 얘기죠.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국 출생 직원 중 임시 직원 비율이 무려 21%에 달하거든요. 이 또한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죠. 이렇듯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이 늘게 되면서 당연하게도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실업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 기업들은 임시직을 먼저 손쉽게 해고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스페인의 첨단 산업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스페인의 실업률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IT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2022년 약 532억 달러였던 스페인의 정보통신 기술 시장 규모는 5년 이내에 82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는 IT 인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스페인의 IT 인력 양상 능력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든요. 특히 최근 IT 업계의 최대 화두인 AI와 관련해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 투자한 스페인 기업의 무려 절반 이상이 전문 인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 정도죠. 이렇게 스페인의 IT 업계에는 일자리는 많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이러한 IT 인력 부족 문제가 스페인 기업들의 성장을 늦추고 혁신을 제한하며 결국 스페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스페인의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스페인의 전 지역이 이런 문제를 겪는 건 아닙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같은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도로 숙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소득 또한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스페인 경제의 문제는 바로 스페인 경제의 지역 격차입니다. 알고 보니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같은 일부 지역에 각종 산업과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지역은 ICT 산업의 중심지로 전체 스페인 시장의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통신사와 다수의 IT 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역 역시 자동차, 화학, 생명공학 관련 제조사들이 모여있기로 유명하죠. 반면 엑스트레마두라나 안달루시아와 같은 스페인 남부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첨단 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특히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도 가장 큰 농업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리브유, 채소, 과일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 산업의 차이가 지역 간 경제 발전과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같이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건설되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지며 강력한 경제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남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자랑합니다. 이는 스페인 지역별 1인당 GDP를 보게 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산업과 경제가 발달한 북부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인당 GDP 수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지역이 있을 정도니 스페인의 지역 격차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한번 발생한 지역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자원과 공공 서비스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번영하는 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이 생기고 도로가 지어지는 등 많은 공공시설들이 세워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공 인프라가 지어진 모습을 보고 더
더 많은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이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면 농업이 발달한 일부 남부 지역은 이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 인프라가 발달하기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인프라가 있는 곳을 찾아 점점 도시로 떠나게 되고요. 도시의 경제는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문제는 스페인 지역별 실업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도시가 발달한 북쪽 지역보다 농업이 발달한 남부 지역의 실업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스페인의 지역 격차는 최근 외부 요인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죠.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스페인 경제의 지역 격차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영상의 자료만 봐도 유럽은 수십 년 전부터 꾸준한 온도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온도 상승이 스페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문제가 두드러지는 건 바로 농업 부문입니다. 농업은 스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죠. 스페인 전체 GDP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노동력의 약 4%를 고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농업이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인해 2050년까지 작물 수확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남부 지역의 도시들은 그 충격이 엄청나겠죠. 이는 농촌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 간 경제 격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관광 산업 또한 그 타격이 엄청난데요. 관광 산업은 스페인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스페인 전체 노동력의 약 9%를 고용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스페인의 폭염 일수가 1980년 대비 무려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폭염 일수는 무려 5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관광객들이 과연 스페인에 찾아올까요? 여름 관광지로서 스페인의 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스페인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면 앞으로 스페인의 관광객 수와 관광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이나 경제 인프라가 발달한 것도 아닌 상황, 다른 도심 지역과의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페인의 지역 격차는 스페인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이 많지만 이번에는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과 지역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들어 스페인 정부는 임시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그 노력이 크게 빛을 발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앞으로 스페인 정부가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을 딛고 다시 한번 경제 번영을 맛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